비가 내리는 날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고스란히 읽어주는 듯한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비 오는 날 듣는 음악의 힘은 정말 각별하죠. 네, 맞아요. 차가운 빗방울이 막 창문에 두드릴 때 방 안을 채우는 따뜻한 선율 하나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 말이죠. 네, 영웅시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웅스쿨에서는 무대 위 가수를 넘어 우리 마음의 건축가가 된 싱어송라이터 이명웅님의 자작곡들, 그 숨겨진 감정의 설계도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무려 105번째 1,000만 뷰 신화를 만들어낸 세 번째 자작곡 비가 와서를 중심으로요. 이 아티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다정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동을 받았다고 할 때 그냥 노래가 참 좋다 이렇게 느끼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네, 보통은 가창력이 너무 좋다, 목소리가 감미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곡을 쓰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철저하게 청취자의 심리와 공간을 배려한 고도의 음악적 계산과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음악적 계산이요? 네, 오늘은 그가 직접 악보 위에 그려낸 세 번의 결정적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서 그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발걸음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2022년 11월에 발표된 첫 자작곡 런던보이입니다. 네, 런던보이. 참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어보고 싶거든요. 보통 가수들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작곡을 낼 때는 대중이 자신에게 가장 기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길을 택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팬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죠. 그렇죠. 당시에 팬분들이 열광했던 건 그의 그 깊고 짙은 감성의 정통 트로트나 서정적인 발라드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도 경쾌하고 발랄한 팝 사운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기존 팬들에게 약간 낯설게 다가갈 수 있다는 엄청난 모험 아니었을까요? 사실 음악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과감하고 약간은 위험한 선택이 맞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축해놓은 거대한 성곽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거든요. 어머, 맞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다들 좋아해 주셨을 텐데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싱어송라이터 이명웅의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 부르는가에 갇히지 않고 내가 과연 어떤 음악적 세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단지 나 팝송도 부를 줄 알아,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음악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 곡의 사운드 디자인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기존 발라드에서 보여주었던 호흡을 길게 끌고 가는 레가토 창법 대신에요. 네.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리드미컬하게 끊어치는 굉장히 트렌디한 딕션을 사용합니다. 아, 딕션 자체가 달랐군요. 그렇죠. 베이스라인은 묵직하게 깔리는데 그 위를 띄워놓는 보컬은 깃털처럼 아주 가볍죠. 듣는 순간 뇌파를 자극해서 강제로 도파민을 막 뿜어내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와,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서의 시각적인 변신도 설명이 되네요. 그 영국 런던 배경으로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뿔테 안경 쓰고 막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등장했잖아요. 네, 아주 귀여운 모습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저 팬분들에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팬 서비스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시각적인 스타일링 자체가 청취자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먼저 이곳은 엄숙한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뛰어노는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하고 초대장을 보낸 거죠. 아, 놀이터로의 초대장. 네, 청각적인 리듬감과 시각적인 경쾌함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대중의 낯선 경계심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린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런던보이가 그렇게 폭발적인 도파민과 함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경쾌한 노크였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행보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죠. 사람은 매일매일 100점 만점의 하이텐션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을 넘어서 깊은 휴식을 줄 수 있을까? 네,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 그리고 2024년에 공개된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런던보이가 음악적 요소를 화려하게 더하는 과정이었다면요. 모래알갱이와 온기는 철저하게 빼는 과정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빼는 과정이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을 보면 전혀 비어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당장 모래알갱이 반응만 봐도 15만 개의 좋아요에 무려 5만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늘 막 빽빽하게 적어내려 가시면서 거의 거대한 감정의 아고라를 형성하셨단 말이에요. 네, 정말 감동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더 꽉 채워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공간의 마법, 즉 음향적 여백의 힘입니다. 이 두 곡에서 보컬 테크닉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풍성한 성량과 깊은 바이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확 억제합니다. 아, 진짜요? 오히려 힘을 뺐군요. 맞습니다. 대신 공기반 소리반의 아주 가벼운 톤으로 마치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듯 속삭이는 창법을 택하죠. 악기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요? 귀를 때리는 타격기나 화려한 스트링 사운드를 뒤로 물리고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같은 소박한 소리들을 전면에 딱 배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주는 느낌을 연출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가만히 파도 소리를 함께 들어주면서 괜찮다, 다 괜찮다 이렇게 어깨를 내어주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소리가 너무 꽉 차 있으면 듣는 사람은 그저 가수의 감정을 수동적으로 감상만 하게 되거든요. 끼어들 틈이 없는 거네요. 네. 하지만 가수가 숨을 고르고 소리를 덜어내서 빈자리를 만들어주면 청취자는 그 빈 공간에 자신의 감정과 서사를 밀어넣게 되죠. 5만 4천 개의 댓글이라는 기적은 가수가 비워둔 그 다정한 여백 속으로 팬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위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머, 온기의 뮤직비디오도 딱 큰 능력이겠네요. 안은진 햄붕식 배우와 함께 본인이 직접 열연하면서 막 단편 영화 같은 서사를 보여줬잖아요. 네, 한편의 영화 같았죠. 거기서도 노래가 영상의 감정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 남겨진 인물들의 상처를 아주 뒤에서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배경음악처럼 기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감정을 강요하지 않죠.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내어준 빈자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감정의 절제와 여백의 미학이 마침내 완벽하게 폭발한 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깊게 해치해 볼 곡, 대망의 정규이직 수록곡 비가 와서입니다. 비가 와서. 이 곡은 아티스트 임영웅이 설계한 감정의 건축물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곡은 최근 1,000만 뷰를 달성하면서 무려 105번째 1,000만 뷰 신화라는 대기록을 썼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이 숫자가 단순히 인기의 척도를 넘어서 음악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신기했어요. 요즘처럼 음악 소비 주기가 짧고 막 강렬한 비트나 자극적인 댄스가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죠. 그런데 단 한 번의 강렬한 고음도 없이 그저 잔잔한 피아노 선율하고 빗방울 떨어지듯 차분한 목소리 하나로 채워진 이 고요한 노래가 어떻게 1,000만 뷰라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곡이 품고 있는 진짜 서사와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의 극적인 대비에 있습니다. 극적인 대비요? 이 곡은 겉보기에는 비 오는 날의 서정적인 이별 노래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소중한 친구를 향한 먹먹한 상실의 아픔이 담겨 있죠. 아, 맞아요. 과거에 공개되었던 아일랜드에서의 리로드 에피소드를 영웅시대 여러분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아주 슬픈 사연이죠. 미스터트롯 결승 직후에 그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던 전쟁 같은 시간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져 내렸다는 그 고백이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당시 아일랜드에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도 했었죠. 어머, 네. 저도 그 장면 기억나요. 그때 동행했던 지인분께서 마치 하늘이 그 슬픔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화도 참 깊은 여운을 남겼고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게다가 최근 부산 콘서트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 뒤에 그 친구를 조심스레 언급하셨죠. 밖으로 흩어날린 말들,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이 가사가 결국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래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바로 그 표현 방식이에요. 어떤 점에 놀라우셨죠? 보통 대중음악에서 영원한 이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슬픔을 노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깔리고 가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형라도 고음을 쫙 터트리잖아요. 그렇죠.
슬픔을 100% 전시하고 폭발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비가 와서는 너무나 담담해요.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로 차분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이것을 수묵화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예 수묵화를 보면 먹물로 새까맣게 칠해진 부분보다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하얀 여백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 여백애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임영웅 님이 이 노래에서 자신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듯 노래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가수 개인의 슬픔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청취자는 그냥 관찰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청취자는 그저 가수가 참 많이 슬프구나 하고 구경하는 입장이 머물게 되죠. 아, 가수가 감정을 다 터트려버리면 오히려 청취자가 끼어들 템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슬픔의 주체가 온전히 가수에게 집중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극한으로 절제합니다. 네. 피아노 하나에 목소리를 얹어서 텅 빈 캔버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가수가 비워둔 그 거대한 침묵과 절제의 공간 속으로 비로소 노래를 듣는 영웅시대 여러분 각자의 사연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사연이요.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 가슴에 묻은 자식, 그리운 옛 친구, 청취자 각자의 상실감이 그 여백 속에서 추영되면서 이 노래는 더 이상 가수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노래를 듣는 수백만 명 모두의 위로가 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자신이 가장 아픈 순간에조차 타인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라니. 정말 놀라운 아티스트죠.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청취자가 들어와 편히 울 수 있는 거대한 호수 하나를 파놓은 셈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런던보이의 유쾌한 초대에서 시작해서 모래알갱이와 온기의 다정한 곁을 지나 비가 와서의 깊고 숭고한 여백까지. 싱어송라이터 임영웅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넘어 음표와 가사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치유의 건축가였군요. 네, 자신의 상실감을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재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 타인의 슬픔까지 안아주는 아티스트. 아, 타인의 슬픔까지? 그렇기에 그의 음악은 유행을 타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가 듣게 되는 영원한 클래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1000만 뷰라는 숫자는 그저 팬들의 클릭 수가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위로받은 수많은 영혼들의 발자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늘 아티스트가 만든 음악의 빈 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는다고만 생각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떤 관점으로요? 임영웅 님이 수만 명의 팬들로 가득 찬 거대한 스테디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자신이 직접 쓴 이 아프고 깊은 가사들을 부를 때 말이에요. 네. 그가 노래 속에 만들어둔 그 텅 빈 여백들을 객석을 가득 채운 영웅시대 여러분의 반짝이는 하늘빛 불빛과 따뜻한 눈빛이 꽉 채워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주어 위로를 건네듯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공간을 가득 메워주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역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그런가요? 네. 결국 그가 지은 음악이라는 집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를 기대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완성해가는 견고하고 따뜻한 안식처였군요. 영웅시대 여러분, 다음번에 또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비가 와서의 그 잔잔한 피아노 전주가 흐를 때요.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그가 나를 위해 비워둔 이 여백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그리운 얼굴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대 위에 그 사람을 위해 어떤 따뜻한 빛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비 오는 날의 음악 감상이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인 교감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서로가 서로의 여백을 채워주면서 105번째,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많은 기적의 숫자들을 만들어갈 이 아름다운 동행, 영웅스쿨이 준비한 오늘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잊지 못할 감동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영웅시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멜로디와 변치 않는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건행